네, 안녕하십니까. 광주부동산 채널 박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죠. 제가 마지막 올린 영상이 12월 4일이니까 거의 25일 만에 올리는 영상입니다. 제가 유튜브 5년, 6년 정도 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영상을 안 올렸던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못 올리게 된 배경에는요, 제가 요번에 이제 정든 사무실을 정리하고 새로운 둥지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온 곳은 북구 유동 대강 로제비앙이죠. 예, 1층에 요번에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사하면서 좀 바빴고, 그리고 올 한 해 굉장히 제가 좀 많이 바빴고, 그래서 좀 지친 부분도 좀 있고 해서, 그리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장에서 좀 쉼을 가져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좀 안 올리게 됐습니다. 일단 정리는 다 끝났고 쉬는 거는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전세 시장을 알면 매매 시장이 보인다. 요즘에 계속 전세가가 상승 중이죠. 11주 연속으로 지금 계속해서 상승 중인데, 전세 시장을 알면 과연 매매 시장이 보일까? 댓글하고 그리고 또 전화 주신 분들 중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전세 시장이 올라가면은 매매 시장도 따라 올라갑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그거를 제가 데이터화해서 한눈에 이 통계로 한번 설명드려보려고 오늘 자료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준비된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살펴보기 전에요. 제가 얼마 전에 화정동 우성아파트 그 재건축 구역 지정된 거 그 영상 올려드렸는데, 예, 그 슈퍼땡큐 보내주셨어요. 5만원. 라쿤님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라쿤님이 5만원 보내주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문자 주셔가지고 궁금한 거 있다고 이렇게 문자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는데 이분이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 겪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우셨나 봐요. 어쨌든 궁금한 거는 명확하게 해결이 되셨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문자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슈퍼땡큐 5만원 감사합니다.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월 24일, 11월 19일 그리고 이제 12월 4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세와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세 편을 통해서 좀 올려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이렇게 많이 떨어졌고 23년도는 이게 안정적으로 이제 지표가 좀 올라가고 있고 24년도는 계속 보합 상태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가 지금 전세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좀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한국부동산원 자료만 이렇게 항상 보여드렸었는데요. 같이 이제 부동산 리뷰 KB에서 올린 그 데이터를 같이 좀 올리려고 이렇게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11주 연속 상승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리뷰 KB 13주 연속 상승입니다. 광주입니다. 광주. 광주가 11주 13주 연속 상승 중이다. 부동산 리뷰 KB 보니까요. 한국부동산원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로 전세가 상승 중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12월 달 되면서 우리나라 시국이 좀 그래서 그런가 전반적으로 꽁꽁 얼어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올라갈지 떨어질지 요거는 좀 다음 주 다다음 주 데이터를 한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부동산은 11주 연속 상승, 그리고 KB는 13주 연속 상승 중이다. 이제 KB 부동산이 조금 데이터가 약간 신축 쪽에 조금 더 데이터가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전세가 구축보다는 좀 더 많이 올라간 형국이다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는 전환점이 여기죠. 아직도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마이너스가 이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상승 전환으로 가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주간 아파트 변동률은 이렇게 보시고,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전세 오르면 매매도 오르나? 그런데 이 질문이 도시마다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전세가 올라가면은 매매도 같이 오르는 형국으로 대부분 이제 통계가 이렇게 잡히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된 통계를 좀 볼 텐데요. 일단은 전세가 올라가면 매매가 올라가냐? 그거에 따라서 같이 비교해 볼 게 전세가율입니다. 전세가율. 전세가율이라는 게 보통 뭐 70%, 80%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매매가 만약에 1억이었을 때 전세가 7천, 8천 한다. 이런 뜻이
것입니다. 예, 어렵지 않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광주가 이 대도시에 비해서는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 전세가율이 높다는 거는 이 도시가 말 그대로 실거주 위주의 시장이다. 실거주 위주. 다른 타지에서 이제 투자하거나 뭐 이런 비율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맨 밑에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세종이죠. 세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신축이잖아요. 왜냐하면 10여 년 전에 새로 만들어진 도시니까. 예,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이렇고,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지금 현재 거의 뭐 55% 바로 밑에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죠. 여기에 뭐 구축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부동산들이 있을 텐데 전세가율이 이렇게 낮다는 건 매매에 대한 기대 수요가 높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좀 낮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광역시들은 거의 비슷한 수치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서울 수도권 빼고 보시면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세가율은 이렇습니다. 지금 울산이 전세가율이 확 올라갔다가 또 다시 이렇게 좀 빠지는 형국이고, 대전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지금 전세가율이 고개를 살짝 들고 있는 이런 형국으로 보여집니다. 추세선이. 그런데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주 물량이 또 굉장히 많죠. 어쨌든 전세가율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광주만 따로 띄워놓고 보면요, 13년간 평균 77.8%입니다. 매매가 1억이었을 때 7,780만 원, 여기 전세가가 이렇게 평균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금 여기 있죠. 여기 75.4%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서 지금 현재 24년 11월 달에 75.4%. 이 수치가 언제적 수치냐면은 22년 8월이 75.4%였습니다. 거의 22년 8월 달하고 회귀된 모습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방향이 추세가 이쪽으로 흐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율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지표는 지금 13년간의 지표예요. 그래서 최고점이 17년 12월에 81.7%가 이렇게 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8년도, 19년도에 이제 광주 부동산의 약간 포지션이 좀 많이 그 변화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5년간 평균으로 잘라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년간 평균은 77.8%였는데 5년간 평균은 76.3%다. 그래서 5년간 평균치를 내보면은 이 노란색 선이 이렇게 돼 있고, 지금 현재는 지금 요 밑에 노란색 선입니다. 조금 있으면은 기존의 평균치를 좀 우회하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2025년도에는 이 정도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5년간 평균치를 이게 과연 터치를 한다면은 그때는 진짜 그 매매를 준비를 하셔야 될 때가 아닐까.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좀 매매 가격이 같이 좀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무주택자나 내 집 마련 준비하시는 분들은 매입을 할 준비를 본격적으로 좀 채비를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요. 다음 장을 좀 보시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 지수와 전세 가격 지수를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여기 그 하늘색 선이 매매 가격 지수고요, 빨간색이 전세 가격 지수입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흘렀어요. 매매가 올라가면은 전세가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형국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가 항상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선을 보면은 거의 그렇지 않다라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거의 한 13년 동안 거의 비슷한 수치로 계속해서 올라왔거든요. 글쎄요, 요번에 어떤 변수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전 통계를 본다면은 전세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이제 매매 지수가 이게 따라 올라가는 형국이다. 전세 지수가 이렇게 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것도 교차하면서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형국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등락이 굉장히 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수치를 원래 맨 밑에가 0부터 이렇게 쭉 해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작점이 70입니다. 70.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굉장히 등락이 심한 것처럼 좀 보이거든요. 만약에 밑을 0으로 잡아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었을 때는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데 약간의 등락이 있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입체적으로 보여주려고 제가 여기서부터
밑에부터 잘라갖고 보이다 보니까는 이 굴곡이 심한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도시들의 매매 가격 지수와 전세 가격 지수도 살펴보시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던 적들이 분명히 있었죠. 일단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상이하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반면에 이제 매매는 그러지 못했던 적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인천도 이렇게 모양이 있고요. 부산도 이렇고 그리고 이제 대구도 모습이 이렇고 대전도 이렇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매매와 전세의 심리가 동조하는 형상을 많이 보이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다른 것도 있지만은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매매 가격도 좀 따라 올라간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주거입니다. 전주거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쨌든 이게 전세는 매매든 이제 심리잖아요. 심리. 당연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10월 달보다는 매물이 조금 소폭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하고 월세가. 그렇지만은 아직도 매물수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매매 시장이 굉장히 위태롭죠. 그리고 좀 불안한 부분들도 있고 우리나라 전국도 그렇기 때문에 선뜻 집을 사는 게 요즘 같은 타이밍에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다 보니 지금 이사를 해야만 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전세, 월세로 선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가뜩이나 매물이 줄어드는데 수요층은 계속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세 가격의 압박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전세 가격이 지금보다 좀 더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은 그때는 이제 매매 가격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매로 선회해서 선택하시는 분들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자료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부동산 채널의 박소장이었습니다.